사대미인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죠. 서시입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서 이렇게 이 강에서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으면 고기들이 헤엄치는 거를 멈추고 그 이렇게 뭡니까 헤엄치기를 멈추면 뭡니까 물속을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서시. 왕소군 나간입니다. 기러기 그러니까 흉노조과의 화친 선물로 이렇게 바쳐진 이 미인이어서 후어하우토에 가면 이렇게 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후어하우토에 있는데 항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그래서 고향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기러기를 바라다 보고 있으면 기러기가 왕소군을 보고 너무 예뻐서 추락했다. 나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초선 삼국지의 그 초선인데 이거는 왜 패월이라는 말을 썼는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달이 숨어버리는 거죠. 네. 여기 이건 뭐냐면 베이징 이화원에 서태후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옛날 고사 이야기들 막 새겨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초선과 여포입니다. 여포의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양옥한 양귀비죠. 양귀비 화청지에 있는 거고 이렇게 당현종하고 목욕하던 온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미인의 이런 어떤 그 이미지 이렇게 침어, 뭐 나간, 해월 또는 그 수화 네. 뭐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사대미인은 누가 정한 거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이제 이거는 빛이고요. 당인 때문인 것 같아요. 명나라 시대 때 유명한 그 문인화가죠. 문인화가. 네, 당인. 일명 당백호입니다. 당백호. 당백호 하면 중국 사람들은 다 알죠. 당백호. 이 당백호는 명나라 시대 과거에 응시를 했는데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밑에 지방 과거에서는 거의 수석하고 이랬는데 본시에 가가지고 컨닝했다는 누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과거에 관리가 되지 못했죠. 그 이후로 이제 떠다니면서 술 마시면서 놀면서 문인 화가로서 이렇게 해서 여러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당백호의 4대 미인도가 있습니다. 기록상에 의하면 4대 미인이라고 하는 거를 아마도 당인 이 문인 화가가 저는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4대 미인을 아마도 당인이 당백호가 선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 보시면 주지 황저우 밑에 있는 여기가 서시의 고향이고요. 후어하우트의 그 왕소군의 흔적이 있고요. 초선의 고향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서너 군데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즈입니다. 이자성의 고향. 예로부터 미인과 미남이 많이 나기로 유명했던 미즈. 연안 동북 쪽에 있습니다. 섬서성 서안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있고요. 그리고 양귀비는 시안에 흔적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서시가 죽임을 당하면서 누가 죽였냐면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오왕부차에게 복수를 했던 오랑부천의 부인이 죽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질투에 뭐 등등등으로 해서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으면서 조개가 됐다는 게 서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쪽 황주나 강남 지역에 가면 이런 조개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도 있고요. 나중에 왕한석이 그 후아우토에 와서 이렇게 왕소군에 대한 찬시를 이렇게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소군 드라마도 있고 문제 인물은 초선입니다. 사실 정사에는 등장하지 않죠. 소설에 등장하는 거고 지방지나 이런 데서 초선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지방지마다 또는 지방에마다 초선이 자기네 고향이라고 하는 곳마다 뭔가 근거 자료들을 하니까 초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정사에서는 없고 일부에서는 이 조조의 부하 장수의 미망인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등등등 있습니다. 어쨌든 소설 삼국지에서는 아시겠지만 연한계에 의해서 동탁을 양자인 여포가 죽이게 되는 그런 거에 연한계로 쓰이는 미인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드라마 여포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포와 이제 조선이 소설 삼국지에서 계속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뭐냐면 나중에 여포가 누구한테 죽습니까? 조주한테 죽죠. 조주한테 생포돼 가지고 죽게 되고, 사실은 그 여포가 조주한테 뭐라고 하냐면, 체포된 이후에 당신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천하를 제패하자. 여기 자기 저기 큰 공을 세우겠다. 내가 부하가 되겠다고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여포가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하고 3대1로 싸워도 안 지었잖아요. 그 정도로 무공은 당시 실력은 최고였던 거죠. 따지고 보면 조조와 힘을 합쳤으면 천하를 제패할 수도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유비에게 물어보는 거죠, 조조가. 당신 생각은 어떠해요? 이러니까 사실은 여포는 양아버지를 2번 죽이고 죽였잖아요. 의부를 2명 2번을 죽였다고 동탁을 벌여서 그 전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조조께서는 세 번째의 의부가 되십시오라는 말을 남기죠. 유비가. 그 말을 듣자마자 조조가 여포를 죽여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중국 경극이나 그 광동 지역에서는 관공이 달밤에 참 초선을 죽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무대극이 있습니다. 네, 무대극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관우가 조주한테 의탁했을 때 금은보화와 뭐 이런 걸 다 주고 미인을 많이 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당시 그 조조가 어, 초선을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선을 엉터케를 받아버린 거죠. 받아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트리플 A형인 관우가 고민하는 거죠. 나중에 유비와 장비 삼형제 다시 만날 때 너를 취해서 데리고 가면 삼형제가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달밤에 청룡오늘도를 들고, 뭐 그 전에 뭐 경국지색부터 시작해서 막 주저리 이야기합니다. 이 중국 바이두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면 경국 관련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칼로 초선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거 외에도 관우와 초선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썰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여기처럼 소리가 나서 잠시 음소거 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귀비인데요. 양귀비에 대해서만 잠깐 2, 3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양귀비는 현종의 며느리였죠. 며느리였고, 나중에 아들을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시키고 변방으로 보낸 다음에 양귀비를 도교로 여도사로 이렇게 쫓아냈다가 다시 환속해서 비로 맞죠. 그래서 양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만남과 애정이 시작되고, 나중에 안록산의 반란과 뭐 이런 것들이 나서 그 당현종이 청두까지 이제 피난하는 과정에 마외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친위 쿠데타가 나서 황희도 황제의 지위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태자에게 물려주고 양귀비를 죽이죠.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한참 후에 거의 100년은 안 되고 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한 두세 세대가 지난 다음에 백거이라고 하는 당대 뛰어난 그 시인이 이 마회역이 있는 주지 현위로 관리로 오는 거죠. 와가지고 진홍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하고 마회역 부근에 소풍을 가는 거죠. 술 마시러 가는 거죠. 술 한잔 마시고 있는 와중에 이 그 마회역의 양귀비의 죽음 또는 뭐 이런 이야기 등등등을 지역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듣는 거죠. 그리고 소설가와 시인은 술에 취해가지고 시를 짓는 거거든요. 진홍은 장한가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백거이는 장한가라고 하는 840자, 7원 120횡의 거대한 서사시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장한가라고 하는 시를 기반으로 어, 매일 그 화청지에서 공연을 합니다. 사실 화청지 그 관광지도 청나라가 멸망하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뭐 폐허였던 거죠. 실제로
거기가 이제 온천지이긴 하지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고 결국은 이 장안가 공연이나 이 장안 그 이제 화청지라든지 이런 연못 뭐 온천 이런 것도 이런 장안가라든지 뭐 장안가전이라든지 일부 그 이제 정사나 그 야사 쪽에서 있던 이야기들 묶어가지고 새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화청지는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생각보다 뭐 백몇 년, 백년 좀 더 됐나 정도인 거죠. 어쨌든 이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이 매일 밤 이루어지는데 가서 꼭 가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장한가의 마지막 대목이 지금 생각해도 저는 짠한데 요 마지막 대목만 이야기하고 사진 몇 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가 제일 마지막 대목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비익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열리지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비익조는 뭡니까? 날개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두 사람이 남녀가 서로 몸을 합체해야 양날개로 날 수 있는 비익조.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비익조 되어 함께 날고 그렇게 맹세했거든요. 서로 사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땅에서는 열리지. 두 개의 나무의 줄기가 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열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 속에서는 열리지 되어 함께 살자라고 그렇게 우리 서로 맹세하고 화청지나 뭐 이런 데서 했었구나. 그런데 천장지구, 하늘과 땅, 이 하늘도 영원하고 땅도 영원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끝이라는 게 있는데 에, 이 한이 뭐냐면 생사여한이거든요. 생사여한. 나는 지금 살아있고, 현정은 살아있고, 양기현은 죽었으니까. 이 생사여한은 도저히 끊이질 않는구나라는 애달픈 말을 백거이가 남긴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볼만합니다. 무대도 호수 위에서 있고, 관중석이 45도로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보기도 참 좋고. 굉장히 화려한 대목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오작교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